그러니까 할마 할바 육아 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리스트 카터의 어린 시절을 그린 자전적 소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그곳에 보면 주인공인 작은 나무는 아빠를 잃은 지 1년 만에 바로 또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5살 꼬마 아이가 엄마 아빠를 다 잃게 되면서 결국은 조부모에게 키워집니다. 이 조부모는 이 조부모와 함께 살게 된 작은 나무는 인디언 체로키족의 삶의 방식대로 삶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 남을 도와주는 힘, 이러한 것들을 조부모에게서 배웁니다. 결국은 조부모는 행복한 인성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할마 할바 육아 교실을 통해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조부모를 탄생시키는 이 할마 할바 육아 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손자녀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함께 이렇게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마 할바 육아 교실 벌써 제 2강이에요. 경청, 손자녀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 실제적인 사례, 이러한 것들을 오늘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서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도 있어요. 제가 좋은나무 성품학교에서 배운 이 노래인데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경청이라는 거예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경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손자 손녀가 넌 너무 소중해, 말을 해봐, 어떤 말이든지 해봐, 너는 얼마나 귀한지 아니? 이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나만 알으면 안 돼요. 예, 나만 알으면 절대 안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손자 손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밖에 몰라요, 나를 진짜 인정해 주세요, 나를 존중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손자 손녀가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청 우리 멋지고 힘있게 우리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노래를 우리가 꼭 배우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이 노래를 아셔야 우리가 매일매일 웃음을 어떻게 웃고, 그리고 또 이 손자녀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매일 웃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웃는 것이 좋은가 봐요, 이러한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입꼬리만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기만 해도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답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지도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돼지는요, 3만 원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요, 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쏟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입꼬리는 이렇게 올려야 해요. 입꼬리 올리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제가 노래도 가르쳐 드릴게요. 눈꼬리는 내리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눈꼬리는 내리고, 입꼬리는 올리고, 눈은 반짝반짝, 사랑해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눈꼬리는 내리고 입꼬리는 올리고 눈은 반짝반짝 눈은 반짝반짝 사랑해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건데요. 이 노래를 자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입꼬리가 이렇게 쓱 올라가 있어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할마, 할빠, 더 이상 없습니다. 뭐 거대하거나 거창하거나 뭐 무슨 유능하거나 유망하지 않더라도 입꼬리만 이렇게 싹 올라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의 힘이 마음이 평정이 찾아오는 거 틀림없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도 편해지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웃고만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는 분명한 비결이라는 거 정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생각의 지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는데요. 이것은 무의식의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생각의 지도는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 아시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이 있어요. 생각은 우리 뭐라고 해요? 우리 생각은 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언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이 곧 언어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우리가 고장난 시계처럼 정말 어저께 95% 어제 했던 생각을 반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왜 그러잖아요. 5만 번, 6만 번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결국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생각이요. 결국은 뭐가 되냐면 말이 돼요.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마음의 알갱이라고 하는데 이 생각은 반드시 언어가 되고요. 이 언어는 결국은 뭐가 될까요? 행동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은 언어가 되고 언어는 결국은 행동을 하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생각은 언어가 되고 언어는 행동을 하게 하고요. 이 행동은 결국은 뭐가 될까요? 계속 반복되면 한 인간의 태도가 됩니다. 이 태도가 결국은 한 사람의 인격이 되죠. 그리고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생각은 곧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생각은 언어가 되고 언어는 행동이 되고 행동은 태도가 되고 태도는 인격이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각을 바르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올곧게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생각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위대한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위대한 인생이 되겠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한 인생이 돼요. 건강한 생각을 하면 건강한 인생이 돼요. 그러나 정말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인생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해야 하는 생각을 하면 사람들을 해야 하는 인생이 됩니다. 아주 편하면서도 아주 정말 쉬운 이런 철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의 지도를 잘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생각의 지도를 잘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도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생각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네이밍이라고 하면 이것은 뭐냐면요. 이름 붙이기예요.
네이밍. 그렇죠. 네이밍은 결국 뭐냐면은 이름을 붙이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할마할파 교실을 하면서 오늘 이 경청을 통해서 손자녀 말에 존중하며 귀 기울이고 조부모의 웃음으로 3대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서로의 언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이것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함께 우리가 해 나갈 건데요. 네이밍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에게 붙여주는 꼬리표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꼬리표, 말의 꼬리표 얼마나 많이 붙이세요? 예, 아이한테 이를테면 너는 말 안 듣는 애, 너는 공부 못하는 애, 너는 할머니 말 안 듣는 애, 너는 할머니가 무슨 말하면 말 대답하는 애, 이렇게 꼬리표를 붙이지 않나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네이밍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할마 할바가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는지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이러면은 안 되는데, 이렇게, 이 이름이 결국은 이 한 사람의 인생에 꼭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텐데, 그랬는데, 예, 제가 어느 날 그 유아교육 책을 이렇게 보다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명명이론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이 아이의 인생에 이게 정말 절묘하게 이게 맞춰진다는 것이 이게 학문적인 근거로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명명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면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정말 잘 붙여줄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겠죠. 예, 스티그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티그마는 뭐냐면요. 어렸을 때 제가 소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소전이 있어서 소전에 가보면 빨갛게 이 달군 인두로 이 번호표를 이 소한테 딱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는요 팔려가면서 그 이 번호표를 가지고 이제 도살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갛게 달군 인두로 번호표를 딱딱 매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스티그마라고 해요. 스티그마. 시뻘겋게 달군 인두로 가축에게 낙인을 찍는다. 이것을 바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스티그마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붙여주는 이름, 이것이 바로 명명이론,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붙여주는 네이밍, 할마 할바가 붙여주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예. 어머니 아버님들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분명히 어떤 이름인가를 붙여줄 거예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너는 관찰을 잘하는 아이, 너는 할머니 심부름을 잘하는 친구, 그리고 너는 동생을 잘 돌보는 아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그 아이는 이름에 대답하고 그 이름대로 살아갈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번 꼭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경청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학교에서나 어린이집에서나 이렇게 막 돌아와서 할머니 하고 막 와요. 오면은 우리는 전화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걸레로 발을 이렇게 막 밀고 있거나 뭐 이렇게 막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부를 때 우리 아이들한테 가서 손 씻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막 할머니 하고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은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바로 이것을 원해요. 스탑, 스탑. 내가 하던 일도 멈추고 하던 생각도 멈추고 스탑, 이것을 원해요. 할머니 스탑 하고서 나를 보세요. 바로 그것을 원해요. 스탑. 하던 일도 멈추시고 하던 생각도 멈추시고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멈추시고 스탑, 이것을 원해요. 스탑을 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잠깐 0.5초 사이에 다른 사람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할머니 하고 불렀던 그 손자만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choose, 선택하라는 거예요. choose,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생각을 멈추고 하던 모든 것들을 딱 멈추고
아, 내 손자, 이 아이의 말을 들어줘야지 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청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던 일을 딱 멈춘다. 그리고 나의 손자녀와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내가 전화를 받고 있었던 것들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걸레를 빨고 있었던 것도 걸레도 놓고, 설거지도 놓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와이야, 우리 손자 손녀 왔어? 아이고 우리 새끼 왔어?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교육 방법인지 몰라요. 그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심을 주고 정서적으로 만족을 주는 그 방법인지 몰라요. 와이야, 어서 와. 그래, 아이고 우리 애기 왔어. 이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손자녀와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입꼬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올려주셔야 돼요. 입꼬리를 어떻게 활짝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입꼬리는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입꼬리를 올라간 사람은요, 훨씬 더 사람들에게 호감도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손자녀에게 해줘야 될 것은 하던 일을 멈추고 손자녀와 눈을 끄덕끄덕 마주치고, 그리고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면서 입꼬리는 올리고 눈꼬리는 내리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 그리고 생각의 깊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가져보는 거,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요, 내 아이에게 들려줄 선언문,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손자 손녀들에게 들려줄 말들 같은 거를요, 이것을 이제 예를 든 거고요. 우리 손자 손녀에 맞게 그 선언문을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공부 많이 하셨고 글씨 다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언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써놓으시면 참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글씨를 읽을 수 있을 때,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그 선언문을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시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다. 신생아, 깐난 아기들 있잖아요. 아주 깐난 아기들. 이 깐난 아기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죠.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단다. 내가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기쁘구나. 이렇게 선언문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서로 그 행복의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신생아기에는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단다. 내가 딸 아들이라 기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선언문을 써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요, 유아기예요. 유아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죠. 아니라고 말해도 괜찮아. 화를 내도 괜찮아. 호기심을 가지거나 사물을 보고 만지고 맛보는 것도 괜찮아. 예,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을, 예, 정말로 다 어려워해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고 인생 수업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부모는 정말 멋진 부모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도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를 내도 괜찮아요. 아니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호기심을 가지거나 사물을 보고 만지고 맛보는 것도 괜찮아. 괜찮아. 해봐. 라고 이렇게 사명선언문처럼 아이에게 들려줄 선언문을 써보시는 거,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해보실 수 있겠어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 부모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는 아니
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가슴에 욕구가 해결되지 못하고 쌓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말하지 못해서 정말 어떤 때 화가 너무너무 치밀어 오를 때가 많습니다. 저는요, 이때를 생각하면 우리 아이를 생각합니다. 저는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를 이제 목사님 사모님 네 집에다가 이렇게 계속 맡겨놓고 제가 다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말을 못하지?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날 떠날 것 같아. 나를 싫어할 것 같아서 난 아니라고 말을 못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가슴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아이를 너무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에 키워줬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이것은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아니, 나 몰라, 안 해. 내가 왜? 나 아니?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왜? 너 왜 그런 말을 하니? 한번 왜 아닌지 네가 스스로 얘기해 볼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아이에게 들려줄 선언문 중에서요, 또 유치원 시기,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지 이것이 전부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의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의 그런 요소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 유치원 시기에는요, 이제 제가 다음 그 3강에서 그 아이의 발달 사항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유치원 시기에는 성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발달 과정에서 이 성적인 호기심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성적인 호기심을 가지는 아이는요, 지능이 높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적인 호기심을 가진 아이는 아주 건강한 아이일수록 성적인 호기심을 갖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의 잣대로 마치 우리 아이가 불결한 것처럼 어디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아니면 우리 아이에게 갑자기 너는 어디서 이렇게 지저분한 짓을 하고 있어 라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는 그때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이 고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엄마는 더 했어. 엄마는 너보다 더 그렇게 관심이 많았었거든. 그리고 아이가 오줌을 쌌을 때, 똥을 쌌을 때, 이럴 때에도 아이들이 내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엄마는 똥싸배기였어.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저귀를 옆에다 놓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넉넉하게 이야기해주는 할마, 할바, 엄마, 아빠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아이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유치원 시기에는 성적인 호기심을 가져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도 괜찮아. 어때?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해도 괜찮아. 그리고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해도 돼. 질문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이에게 이 선언문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또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령기가 됐어요. 그러면 학교에 들어가죠.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정말 해줘야 될 말이 뭐냐면 실수해도 괜찮아. 항상 완벽하거나 똑바로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나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가 공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수학 문제를 잘 풀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너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 할머니는 있는 그대로의 너가 너무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것을
아주 자주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요 조건부예요. 너 공부 잘하면 내가 뭐 해줄게. 네가 수학 문제 잘 맞으면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건부죠.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외고 다녔었던 아이였었는데요. 이 외고에 다니는 아이가 예술고등학교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외고 다니는 아이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엄마가 예고에 가고 싶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예고 가고 싶어. 그래? 수학 문제 100점 맞아가지고 와. 수학 문제 완벽하게 해갖고 와. 그래서 수학 문제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과학 요번에는 과학 문제 완벽하게 좀 해봐. 그래서 과학도 했어요. 다음에는요 이 아이가 영어를 또 잘 맞아서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엄마 나 영어 100점 맞았어. 이제 됐어? 그리고 자살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1등이에요. 황혼, 이혼도 1등. 이렇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것에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자살률은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천정호 판사를 기억합니다. 이 천정호 판사가 하루는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는데 여러 가지 일기를 썼어요. 여러 가지 일기를 썼는데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당신의 아이만 잘 돌보는 것이 정말 내 아이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이 말고도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아이들, 길거리에서 정말 우짖는 아이들, 잘못하는 아이들, 때로는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 때리는 그런 아이들을 잘 돌봐야지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는 길이 됩니다. 라고 이 천종호 판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만 잘 돌본다고 세상이 아름답게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그 아이들조차도 잘 돌볼 수 있는 마음, 이것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정호 판사가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이 아이 하나가 너무너무 그 아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외로워서 너무너무 외로워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친구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남자친구한테 한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정말 어렵게 살던 이 아이가 이 마음의 힘을 얻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그 말에 그 여자를 데려다가 36시간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기찻길에다가 놓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정호 판사가 그 아이들,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봤더니 이 아이들은 외로움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로움. 우리 아이들은 저마다 부모들이 사랑한다고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는데도 외로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외로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그리고 진정으로 그 아이들을 말에 귀를 기울여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아이에게 들려줄 선언문들을 집안에다가 가득히 이렇게 실어놓고 이렇게 우리가 들려주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조부모, 우리 부모와의 관계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이런 비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욕구예요. 욕구. 욕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머지 강의까지 계속 할 텐데요. 욕구. 여러분들 욕구는 어떤 것이 있어요? 욕구. 욕구에 부응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의 욕구가 좌절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욕구가 해결되지 못해서 미해결 욕구로 남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서
문제아가 되고 그리고 전응아도 되고 그리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아이도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갓난아기 때는요. 갓난아기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갓난아기 때 아이들이 이렇게 먹고 자고 놀고 할 때 엄마가 한시도 곁에서 떠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젖 먹이면서 어떤 엄마는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뭐 핸드폰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짓을 한다든가 이러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울을 때 먹고 싶다고 할 때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정말 엄마가 필요할 때 이런 욕구가 있을 때 그런 욕구를 잘 이렇게 부응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기의 전능환상을 가능케 해주라 이런 말들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들이에요. 우리가 갓난아기 때 우리가 아이가 무슨 엄마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발자국만 뛰어도 너무 잘해. 그리고 또 아이가 어때요? 뭐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 뭐 집안 식구들이 다 난리를 부리죠. 그리고 또 아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활짝 웃으면 쟤 웃었다고 박수치고 난리를 부리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무엇을 느끼냐면요. 갓난아기 때 이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전능하구나. 나는 못할 것이 없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못하는 게 없네. 나는 전능하구나.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갓난아기 때 이 전능 환상을 많이 경험했던 아이는 욕구가 해결되고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욕구에 부응해주고 전능 환상을 가능케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기의 공격성에 보복하지 않고 견뎌주는 인내심을 가지라. 네, 우리가 갓난아기 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3살, 4살, 5, 6살, 7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하죠. 너 버릇 고친다고. 또는 아이에게 이 보복하는 심리가 또 있잖아요. 저것이 내 말을 안 들어? 어떻게 감히 저것이 내 말을 안 들어? 어림도 없지?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우리는 그 아이에게 보복하거나 또 때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뭐 그러잖아요. 너 엄마 말 들어. 엄마 말 안 들으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다든가. 할머니 말 안 들으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누가 할머니 말을 안 들으라겠어? 막 이러면서 재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요 안 돼요. 아이들은요 공격성에 보복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공격성은 뭐냐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공격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물건 때려서 부셔서 던져버리고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막 확 물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를 해칠 것 같다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해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아이들은 공격적이 돼요. 아이들은 아주 무서운 이런 아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또 아이들은 정서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할바의 역할이고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유, 눈빛, 접촉, 엄마 냄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유할 때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갓난아기들 수유하는 할바들도 계시죠. 이 수유를 할 때는요. 절대로 딴짓을 하시면 안 돼요. 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수유를 하면서 아이들의 심장을 이렇게 가만히 대고 이러면서 이렇게 심장 박동 소리를 꼭 들려줘야 되고요. 엄마가 불규칙한 심장 소리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거나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먹고 자라요. 그래서 아이들은 반드시 그 한숨을 기억하고요. 그 한숨 소리를 우리 아이들은 저장해 놓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유를 할 때는 반드시 눈빛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갓난 아기들은요, 이 왜 모빌 보면, 갓난 아기들 모빌 보면 어때요? 갓난 아기들 모빌에 그 하얀색, 검정색이 많잖아요. 아이들은 갓난 아기 때는요, 여러 색이 보이지 않아요. 검정색과 하얀색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갓난 아기들이 엄마 눈을 보면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하고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눈을 꼭 맞추기를 원해요. 엄마 눈을 꼭 맞추면서 수유할 때 눈빛을 꼭 맞추고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살을 만져주면서 접촉을 할 때 그때 엄마 냄새를 맡게 되죠. 이 엄마 냄새, 이 주 양육자,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냄새를 잘 맡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숙면을 취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유할 때는 반드시 눈빛을 맞춰야 되고 접촉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주 양육자의 냄새를 반드시 맡게 해주는 것, 이것들이 수용하고 공감하는데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험의 특성에 보면 주 양육자와 아기는 나누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억되지 않은 상처가 어두운 그림자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을 했었던 이러한 것들이요, 상처가 되어서 어두운 그림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뭐 걔가 어리고 깐난하게 되는데 뭐 걔가 알 수 있어? 걔가 뭐를 알겠어? 아닙니다. 아이들은 다 기억합니다. 아이들은 다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언어도 허툴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의 눈빛도 허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셔야 되고요. 이 조부모의 육아는 성격 발달의 기초가 된다.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조부모의 웃음으로 그리고 3대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네, 우리 조부모가 그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반드시 어머니 아버님하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많이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너희 가정에 양육을 맡기를 원하니 아니면 살림을 하기를 원하니 이런 것들도 꼭 물어보셔서 함께 그것을 잘 조율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정서 발달을 돕는 역할이라는 것은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정서 발달이 어떤 거냐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택배 아저씨가 왔어요. 그런데 택배 아저씨가 들어오자마자 문을 그냥 꽝 닫는다든가, 아니면 택배 아저씨가 오면은 눈빛도 안 마주치고 그냥 휙 지나가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반드시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는 데서는요, 반드시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슈퍼에 갔었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이웃들과 만났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집안에 누가 손님이 왔을 때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정서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정서 발달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승화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서 발달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과의 그 역할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순자녀하고는 조부모 간의 상호작용에 이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손자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를 잘 이해해 주셔.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를 잘 돌봐주셔. 이러한 것들이 이 아이들의 심리 기저에 이렇게 쫙 있어야지만 우리 아이들은 성격 발달이 아름답게 승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할 모델로서의 이런 역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서 발달을 돕는 역할처럼 우리는 역할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분명히 역할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 모델일까요? 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길거리 가면서 이웃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길거리 다니면서 다른 손자 손녀들을 만나다든가, 아니면 어떤 우체국 아저씨를 만난다든가, 뭐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라든가, 이럴 때 손자 손녀를 데리고 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행동,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역할 모델로서의 모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역할을 잘 해주시면 3대가 화목한 가정의 웃음바다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원더풀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딱 쓰여 있는데요. 원더풀, 원더풀은 무슨 뜻일까요? 네, 황홀하다, 멋지다, 최고다, 원더풀, 원더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원더풀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더풀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경이롭고, 그리고 정말 낙관주의, 낙천주의, 어느 곳에서나 그냥 모든 것을 다 경이롭게 보고 낙천적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고, 그리고 순진하고 순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순진하고 순수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의존성은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의존할 수 있는 그 의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상호 간에 의존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감정이 없는 아이는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감정이 살아있고, 그 감정이 풍요롭고, 그 감정이 아름답고, 그 감정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선순환을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감정이 꼭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감정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이 아이는 반드시 쾌활한 아이가 되죠. 그쵸? 쾌활한 아이. 쾌활한 아이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유연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하고도 잘 엮어서 놀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잘 놀고, 함께 있어도 잘 노는 아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쾌활한 아이, 그리고 유연한 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아이가 자유로워 보이는 아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아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 속에 내재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아이가 독특하고 독창적인 아이, 내 아이는 정말 우리가 장점을 찾아주고 재능을 찾아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찾아내 주어서 독창적인 그런 아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원더풀 이 아이들, 원더풀 우리 베이비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온 사진은요, 체리세이지라는 이 꽃 이름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 체리 세이지처럼 이렇게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룬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2강을 이렇게 또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손자 손녀를 키우는 것은 정말 보람되고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저는 정말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